안녕하세요. 영어가 설레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슬쌤입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 버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구독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방과 후에 학생들이 과외를 받으러 오다 보니까 좀 저녁에 과외를 하고 낮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낮에 학원 강의를 나가느라고 좀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도 마침 검정고시랑 수능을 함께하는 학원이라서 제가 이 검정고시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될 이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위한 중학교 졸업 버전, 고등학교 졸업 버전을 각각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중학교 졸업 버전은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 근데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시랑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점수도 높게 받으셔야 되고 입시 관련 영상도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시 관련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수시는 이미 끝나셨을 거고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다른 영어 문법이나 독해 영상에 정시 관련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움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어를 한다는 게 어느 강의든 어느 강사든 간에 다 같은 카테고리나 즉 목차를 다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고시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수능형 그 문법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관련이 있으시고 당연히 제 영상들이 내신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본부터 제 영상의 기본 문법, 기본 독해부터 같이 당연히 가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 지금 검정고시 영상은 스킬 위주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항상 그 기본 문법이나 독해를 같이 채워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대한 그 소개와 특징, 그리고 오늘 포인트 1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은 단어 문제고요. 일단은 먼저 특징부터 알아보자면 그 고등학교 실험의 특징은 일단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데 중학교 실험과 조금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단어 문제가 나오는데 단어 문제도 1번, 3번 같이 묶어서 밑줄친 부분의 뜻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단어, 수거를 물어봅니다. 그렇고 4번은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왜 색과 다르냐면 우리 검정고시 시험은 사지선다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뭐 같은 단어들을 묶어놨는데 나머지는 반대 단어, 하나는 반대 단어. 이렇게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를 찾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포인트 1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문제도 살펴보자면 5번은 게시판 문제가 나와요. 보통 게시판 안내문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언급하지 않은 내용 찾는 거거든요. 이것도 스킬을 차례대로 알아볼 거고요. 6번에서 8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 제가 옆에 적어놨어요. 수거의 전치사 부분 묻거나 의문사 부분, 접속사 부분 또는 빠진 단어 부분 물어봅니다. 이거는 공통이라는 말을 보면 좀 느낌 오시겠지만 지문을 2개 줄 거예요. 그 지문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맞으면 안 되고 2개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 의문사, 접속사, 단어 넣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겠죠? 9번은 밑줄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건데 보통 속담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스킬 위주로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10번은 대화문. 대화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13번까지. 심정 묻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심정일까? 그러니까 단어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은. 단어 많이 알면 푸실 수 있고 11번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면 어떤 장소다라고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12번, 13번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즉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질문이나 답을 하나씩 주고 나머지에 알맞은 답 질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A랑 B를 나누는데 뭐 12번 같은 경우는 A가 뭐라 말했는데 이 말에 대한 B의 대답 찾으라고 하거나 또는 뭐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행할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A에 이렇게 밑줄 딱 쳐져 있고 B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을. 이 대답에 대한 질문 찾으러 가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을 뚫어놓고 알맞은 답과 질문을 찾게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14번은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거.
it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명사로 it, 그것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말해주지 않고 이것을 사용해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It is 뭐뭐뭐 설명하고 it is 뭐뭐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어떤 건지 특징을 막 설명해서 우리가 it이 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15번은 목적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가 진행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16번부터 그러니까 15번부터 시작했죠. 16번까지 또 시작해서 쭉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16번 보시면 광고예요. 아까 봤던 게시판 문제와 비슷한데 요거는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보기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 잘못 봐서 틀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잘 보셔야 되고 17번은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어질 순서를 골라라. 순서. 이제부터는 어떤 독해 문장의 흐름을 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내는 거죠. 18번도 안내방송 언급되지 않은 거 이것도 언급되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 19번 20번은 빈칸이래요. 이 빈칸은 알맞은 단어나 알맞은 어떤 문장 이런 거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흐름과 관련된 거죠. 21번도 주제, 22번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인데 이것도 스킬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3번도 글의 흐름 봤을 때 문장을 줄 거예요. 이 문장을 지문 안에서 어디에 넣을래? 요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묻는 건데 다 흐름이죠. 흐름 묻는 거고 이제 잘 보시면 24번과 25번이 있는데 보통 24번은 무슨 문제 나왔냐면 접속사 문제 나왔습니다. 글의 흐름상 앞과 뒤에 앞문장 뒷문장의 글의 흐름을 반전으로 이끌 건지 같게 이끌 건지 이런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2019년 올해 8월에는 접속사가 안 나오고 갑자기 단어가 나왔습니다. 문제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번을 제가 스킬 알려드릴 때 접속사랑 단어 문제 다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 거고 자 25번은 항상 주제나 목적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4번을 해결하면 25번 당연히 같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제 목적 나왔었는데 항상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스킬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독해 위주로 나올 거다. 중학교 졸업 시험은 대화문 위주로 나왔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조금 수준을 높여서 독해 문장을 풀게 할 것이다. 독해라는 것은 일단 기본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법,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단어만 조합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득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의 기본기 탄탄히 같이 쌓으시면서 스킬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스킬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 80% 했었을 때 20%를 채워주는 거지 80%를 스킬로 채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스킬은 치트키처럼 쓰시고 뭔가 필살기처럼 쓰시고 기본기부터 같이 차례차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검정고시 스킬 알려드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포인트 1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오늘부터 고등학교 시험의 포인트 1은 일단 중학교 시험과 마찬가지로 단어 수거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단어 수거 문제가 나올 거고요. 항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교육청에서 문제 동일하게 출제되니까요. 어느 지역의 분이시더라도 어느 지역 분이든 요 제 영상으로 공부하시면 다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시험을 살펴보자면 일단 1번 문제는 단어 문제 나왔습니다. 단어 문제. 2번은 수거 문제고요. 3번도 수거 문제 나왔습니다. 이걸 각각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단어 외워야 되네요. 단어를 외우시는데 단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외워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게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외워도 순간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보기가 지금 한글이잖아요. 요걸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은 난 모르겠고 나 you 알고 made 알고 write 알아. 그러면 요 한글을 넣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애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희망 넣어볼까요? 희망? 너는 만들어 옳은 희망을, 너는 만들어 옳은 노력을, 너는 만들어 옳은 결정을, 너는 만들어 옳은 조언을 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결정이 자연스럽다는 거 알 수 있으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아는 단어 총동원 해야죠. 희망 알고 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필수 단어에 적어 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hope 희망이죠. 그리고 노력 effort, 조언 advice. 근데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 희망과 노력밖에 모른다. 이거 제거할 수 있잖아요. 제거한 다음에 보면 나는 만들어 옳은 결정을, 나는 만들어 옳은 조언을 해봤을 때는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문 안에서의 아는 단어 총동원해서 한글 넣어보는 거, 그 한글 보기 중에서도 아는 단어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고르는 거, 이렇게 1번은 그게 다 필요한 문제였다면 2번은 보시면 이런 거는 잘 보시면 you, 너 shouldn't 몰라요. 모른다면 요거 보시요. 요거 N.T 요게 동사랑 만나서 부정 만들어주는 not의 줄임 표현이죠. not, 아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앞으로 N.T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요 N.T는 문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거나 문장을 아니다라고 만들어주는 줄임 표현이에요. 그러면 해석할 때 너는 아니야, 요게 너의 학급 친구야, 클래스메이트. 학급 친구. 그럼 넣어볼게요. 너는 안 돼, 웃기면 친구를. 왜 친구를 웃기면 안 되죠? 너는 안 돼, 놀리면 친구를. 가장적절해요. 너는 안 돼, 격려하면 친구를. 왜 안 돼요, 격려하면? 너는 안 돼, 위로하면 친구를. 왜 안 돼요, 위로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렸어요, 이번에. 정말 많이 틀렸는데 보통 웃기다를 골랐어요. 격려하지 마, 위로하지 마는 아닌 거 딱 아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데 요 펀 때문에, 펀. 그러니까 순간 막 선생님 분명히 한글 넣어보라 그랬었는데 순간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펀 때문에 너무 걸려. 저거 즐거움인데. 그런데 이럴 땐 무조건 그냥 한글 자연스러움으로 가세요. 왜냐면 이 단어들이 다 해석을 위해서 사실 낸 거고, 단어들도 해석을 위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자연스러운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글만 넣어봤을 때 고를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려움을 비슷한 보기를 넣어서 어렵게 만든 것 뿐이죠. 1번과는 조금 다른 게 좀 들어간 2번 문제였고, 제가 알려드린 스킬들 모두를 계속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글 넣어보고 안 됐을 때 내가 아는 단어 보기에서 총동원, 이런 식으로. 3번도 보시면 3번도 지금 지문이 굉장히 좀 두 지문으로 나오지만 사실 밑줄진 표현에 관련된 건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요 문장이죠. 요 문장만 보시면 되는데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나는 리얼리 정말로 밑줄에 보는 거 그녀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정말로 포기해 보는 거 그녀를 다시, 나는 정말로 기대해 보는 거 그녀를 다시. 제일 괜찮아요. 다시랑 넣어올리고. 나는 정말로 추천해 보는 거 그녀를 다시. 이것도 괜찮고, 나는 정말로 실망해 보는 거 그녀를 다시. 좀 봤을 때 실망하다지 아닌 것 같고 포기도 아닌 것 같아요. 기대하다는 추천하다는 만약에 이게 헷갈리신다면 이제는 앞에 문장을 또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 앞에 문장으로 도움 받을게요. 나는 last를 단어를 모르시면 saw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이 볼 단어이기 때문에 she의 과거예요. she. 보다. 이게 보다의 과거형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봤대요. 내 친구를 제인을. 몰라도 어쨌든 요 그녀가 앞에 있는 친구라는 거 알고 그 친구를 다시 보는 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어요. 저번에 봤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기대하다를 또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기 두 개 나왔을 때는. 지금 제가 각각의 그 문제를 통해서 스킬이 다 다르게 들어가고 또 추가적인 스킬이 들어가는 걸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4번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냐면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다르대죠. 그러니까 각각의 요 두 개 단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단어들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관계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일단 1번을 보시면 앞에 단어는 식물이에요. 식물. 뒤에 단어는 고양이. 그럼 얘네들은 관계가, 이걸로 표시할게요. 관계가 반대 단어거나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반대거나 상관이 없는, 식물과 동물이니까. 2번은 일단 앞에가 color, 색깔이죠. 뒤에는 red, 빨강이죠. 앞에 있는 색깔이 빨강을 포함한 단어죠. 3번은 스포츠 있고 그리고 사커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운동이라는 단어가 축구를 포함하죠. 4번도 서브젝트 과목이고 뒤에 수학이 나와요. 당연히 앞에 단어가 포함하죠. 이렇게 관계가 2번, 3번, 4번은 각각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를 포함하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번만 이 세 가지와 다른 관계죠. 이렇게 관계 다른 걸 고르는 거예요. 단어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들 간의 관계도 잘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렸었고 스킬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잘 보시면 요 룩이라는 요 단어가 다른 단어를 만나서 수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수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룩은 가장 기본적으로 렛을 만나면 보다라고 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룩의 수거라고 보실 수 있고 룩이 또 for를 만나면 찾다가 돼요. 찾다가 되고 룩이 into를 만나면 안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거니까 조사하다라고 쓰이고 그리고 룩이 after를 만나면 돌보다가 돼요. 보살피다, 돌보다가 되고 룩이 up을 만나면 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려다보다예요. 굉장히 쉽고 룩이 down을 만나면 내려다보다예요. 내려다보다. 그런데 내려다보다라고 쓰일 때는 또 뭘로도 활용되냐면 업신여기다라고도 쓰입니다. 업신여기다. 그럼 선생님 룩업이 올려다보다니까 존경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룩업이 to를 같이 만나야 존경하다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두시고 나중에 룩을 활용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나 조금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작년 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 걸 보시면 작년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1번은 단어, 2번, 3번은 수거 문제, 4번도 의미관계 다른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스킬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 데이비드 사람인 건 알겠어요. 사람이 put 넣다라는 거 그리고 요 밑줄 활용하고 into는 뭐뭐 안에라는 거 배우실 거고 이거 지금 시험, 나 into도 몰라. 그럼 시험이랑 관련돼서 이 사람은 넣어요. 노력을 시험에. 이 사람은 넣어요. 의미를 시험에. 이 사람은 넣어요. 조언을 시험에. 이 사람은 넣어요. 좌절을 시험에. 뭐가 제일 괜찮죠? 노력이죠. 이렇게 고르실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단어 몇 개만 아는데도 다 활용해서 한글 넣어서 지금 골랐고 2번도 지금 수거 문제죠. 이랬을 때 컨츄리 나라 뒤에 물, 렉 부족 요거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면 나라들은 절약해 물 부족을 나라들은 이용해 물 부족을 나라들은 낭비해 물 부족을 나라들은 고통받아 물 부족 어떤 게 제일 괜찮죠? 고통받다가 맞죠. 물 부족하니까 고통받는 거 이것도 다른 활용 가능하고 만약에 나 렉도 몰랐을 때는 물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절약해 물을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단어 하나 아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길 바라고 이럴 때는 진짜 내가 진짜 밑줄친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활용해야 되니까 정말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아셔야 돼요. 근데 렉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단어로 많이 쓰여서 아시고 가실 거예요. 하지만 아는 단어는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는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단어를 가져갔을 때 제가 20%를 도움을 드려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지금 스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3번은 대화문을 통해서 봤었을 때 답을 고르라는 건데 대화문도 상관없어요. 이 밑줄친 표현이 들어간 부분만 해석 잘해서 답을 고르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뒤에 수프 아시고 샐러드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보기를 보시면 물결이 이렇게 있어요. 물결 물결 이럴 때에는 뒤에 단어를 이 물결 단어 뒤에 나온 단어를 요 물결에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돼요. 즉 여기가 지금 물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단어를 넣어서 물결 뒤에 요거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수프랑 샐러드 나오는데 먹는 걸 땐 have가 먹다거든요. 나는 먹어 수프를 샐러드로써 이렇게 뒤에 단어를 물결에 넣어서 해석하라는 말을 드린 거고 2번은 나는 먹어 샐러드 대신에 수프를 제일 괜찮아요. 나는 먹어 샐러드 덕분에 수프를 이상해요. 1번, 3번 제거되고 나는 먹어 샐러드와 함께 수프를 여기서 또 헷갈립니다. 두 개 헷갈리죠? 요럴 때 보시면 제가 밑에 보실게요. sure 물론이죠 하면서 I will bring it in a minute 이라고 해요. it 그것. 우리 그것이라는 거는 하나일 때 얘기해요? 여러 개일 때 얘기해요? 하나일 때 얘기해죠. 그럼 함께 나와야 돼요? 아니면 하나 나와야 돼요? 하나 나와야 되죠. 대신에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기본적인 어떤 단어들만 통해서도 풀 수 있는 스킬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푸실 수 있고 대화문 이렇게 봤을 때 대화문도 표현들을
어떤 표현들을 외워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뭐 can I, 이런 거 뭐 sure 같은 표현, 이런 것도 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 지금은 단어 문제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고 4번도 올해처럼 똑같이 의미 관계가 다른 건데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좀 보실게요. 잘 보시면 그 1번은 joy, 기쁨, sad, sadness, 슬픔인데 sad만 보셔도 슬픔인 거 아시죠? 얘네들은 반대네요. 그죠? 반대 단어고 2번은 furniture, 가구고 뒤에가 소파예요. 앞에 있는 가구가 소파를 포함하고 3번도 서브젝트 과목,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과목이죠. 앞에 단어가 또 포함하고 4번 애니멀 동물인데 침팬치예요. 앞에 있는 동물이 또 포함하죠.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똑같이 포함하는 단어들,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 포함하는 애들 관계는 제거하고 1번의 반대 단어가 답이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노력이라는 단어랑 옆 서브젝트랑 과목 나온 요게 우리 올해에도 쓰였어요. 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각각의 시험에 사용된 단어가 또 어느 시험에 또 활용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기출 단어 충분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뒤에 기출 단어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부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단어들을 충분히 공부해서 갔을 때에 혹시 헷갈릴 때는 어떻게 쓰기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렸고 이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 지금 고등학교 시험도 포인트 1, 이 단어 부분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 단어를 공부하실 때 반이어, 반대 단어, 그리고 유의어, 비슷한 단어를 주의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반대 단어, 비슷한 단어를 주의해서 같이 좀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고 수거도 틈틈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죠. 알아보는 문제가 나오지. 보기를 고르니까 알아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봐두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점수가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탄탄히 하셔야 되고 제 유튜브 영상에 기본 문법을 통해서 기본법 다질 수 있는 영상이 정말 많아요. 즉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 잘 보시면 세례는 영어 이렇게 해놓고 영어 문법 공부 중학생 1 8품사 1, 2형식 이렇게 해놨죠. 차례대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 해석에 도움되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 맞추는 것도 있지만 해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기 때부터 기역, 니은, 디귿 외우고 아야, 어여 외우듯이 똑같은 거예요. 다 외워야 같이 묶어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고 또 단어들을 뭉쳐서 문장을 읽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탄탄히 하시고 우리 고등학교 시험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중학생 버전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등학생 버전으로 공부하면 더 좋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를 외울 때 필요한 자료 지금 밑에 제가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 주소 가서 다운받으실 때 어떤 거를 다운받으시는 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의어, 비슷한 단어 또는 반대 단어도 이렇게 단어를 모아놨어요. 제가 학원에서 진행하는 단어들을 모아둔 건데 다 기출 단어니까 도움 되실 거고 이렇게 수거도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요 수거 보시면 아까 나왔던 수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이제 외우시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포인트 1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중학교 졸업시험,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위한 각각으로 포인트 2 그리고 스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영상들을 참고하실 때에는 어떤 것도 또 추가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문법, 기본 독해 영상 꼭 같이 참고하시고요.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하루에 정해서 외우시고요. 지금까지 집중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